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최근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 확산에 대해 교회 측은 검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확진자도 많이 나온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하지만 사랑제일교회 관련 검사자 5명 중에 1명이 확진자, 평균의 30배가 넘는 감염 비율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런 가운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8월 25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서울의 누적 확진자가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수도권 유치원과 학교가 9월 11일까지 원격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 확진이 계속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3단계 격상 시 달라지는 점 살펴봅니다. 정부의 주택 공급안에 용산구와 용산구의회가 반기를 들었습니다.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에 차질이 생긴다는 이유입니다. 방치 건축물은 전국적으로 320여 곳, 도시 미관은 물론 쓰레기 무단 투기와 안전까지 위협하는 상황을 집중 취재 와디슈에서 짚어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대한감염학회도 성명서를 통해 3단계 격상은 불가피하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취재기자 연결해봅니다. 이재용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전문 학술단체에서 발표한 내용, 이 3단계 격상이 필요하다는 건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이번에 성명서를 발표한 의학 전문 학술단체는 대한감염학회를 비롯해 총 9곳입니다. 지난 23일 오전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97명, 그러니까 400명에 달하고 지난 2주간 국내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는 데 따른 성명서입니다. 우선 의학전문학술단체는 이번 성명서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격상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방역의 조치는 조기에 적용돼야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또 정부와 의료계가 힘을 모아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가 4대 의료 정책의 추진을 중단하고 의료계와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걸 약속하는 등의 노력을 해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에 대한 당부입니다. 국민 역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예컨대 가급적이면 대면 활동을 최소화하고 마스크 착용과 손 위생을 잘 지켜달라는 겁니다. 네, 매일 200~300명대의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 코로나19 확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총 17,945명입니다. 어제보다 280명 늘어났습니다. 사망자 수는 310명으로 어제보다 1명 더 늘어났습니다. 서울의 확진자 수는 어제보다 134명 더 늘어난 3,120명입니다. 사망자는 지금까지 16명입니다. 서울의 감염 경로 현황은 어제 오전 0시 기준입니다. 개별 산발이나 주사 중인 사례를 의미하는 기타가 948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이 471건, 경로 확인 중이 445건, 해외 접촉 관련이 382건, 이태원 클럽 관련이 139건 등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산세로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3단계가 됐을 때 달라지는 점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피부로 와닿는 변화는 실내외 구분 없이 10명 이상 모이는 모든 집회와 모임, 행사가 금지된다는 겁니다. 동창회든 가족 모임이든 사적인 모임은 물론이고 전시회와 수련회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50명 이내에서 허용되고 있는 결혼식, 돌잔치 등도 이 3단계가 되면 실내에서 모이는 인원이 10명을 넘으면 안 됩니다. 장례식은 가족들만 참석한다는 전제하에 가능합니다. 또한 2단계에서 금지되고 있는 클럽이나 노래방, PC방 등 고위험 시설뿐만 아니라 학원과 카페, 종교시설, 극장, 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등 중위험 시설로 분류된 곳들도 모두 폐쇄됩니다. 생활 필수 시설인 병원과 약국,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의 제한적 이용 외에는 모두 중단되는 겁니다. 학교와 유치원 역시 휴교 혹은 원격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단 긴급 돌봄은 철저한 방역 아래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관중으로 진행되고 있는 스포츠 경기도 아예 열리지 못하고 민간 기업도 필수 인원 빼고는 강력한 재택근무 권고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가 3단계 격상을 가를 분기점으로 보고 있고 정부 역시 3단계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 3단계가 시행된다면 수도권이 가장 먼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현재 수도권은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한 확산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랑제일교회가 소재한 성북구는 서울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확진자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인근 주민들은 불안하고 해당 구청은 해법 마련에 비상입니다. 이 소식은 계속해서 이승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시 자치구별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입니다. 성북구만 유일하게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랑제일교회와 체대입시학원 등 구내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폭발적인 확산 추세에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렇게 많이 생길 줄 몰랐고 저희 동네가 이렇게 확진자 많이 느니까 학교도 못 가고 있고 친구들도 만나고 싶은데 뭐 코인 노래방이나 PC방 같은 데 문 다 닫아가지고 갈 데도 없고 그냥 계속 집에만 있어야 되니까 좀 답답한 것 같아요. 많이 줄어들었어요. 지금 보시면 낮 시간대 손님이 저희 없는 게 성제일교회라는 그게 성북구에서 처음 나온 거라서 거기에 좀 인식이 있어서 소비가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지금 상황. 그러면 실제로 체감으로 많이 오죠. 확 오죠. 처음 2월, 3월보다 지금이 더 많이 와요. 이에 이승노 성북구청장은 지난 20일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평소보다 업무량이 5배 이상 증가했다며 상담 및 역학조사팀을 기존 3개에서 20개 팀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랑제일교회발 감염이 전체 확진자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 이를 위해 지난 21일 성북구청 앞마당에 선별진료소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교회 예배 혹은 모임, 그리고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구민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해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후속 조치를 시행하고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코로나19의 수도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 각급 학교가 내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전면 원격 수업 체제로 전환돼 운영됩니다. 대상 학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이며 대학 입시를 앞둔 고3 학생은 제외됩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오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등과 함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수도권 학교 전면 원격 수업 전환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수도권 확산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어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교육부에 건의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기둥 같은데 까맣게 된 거예요. 그거 다 녹슨 거라고 이게. 바람 태풍 불어가지고 언제 넘어져갖고 사람 다칠지도 모르는 거지 이거는. 이 노숙자 살아가지고 막 노숙자들이 안에서 술 먹고 막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 공공 건물이 아니라 민간 건물인데. 제 뒤로 보이는 이곳 10년 가까이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는 창동 민자 역사입니다. 이 같은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은 지난해 기준 전국에 322곳에 달합니다. 서울에도 적지 않은 곳이 이렇게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는데 이번 집중 취재 와디슈에서 그 실태를 점검해 봅니다. 뼈대를 이루는 골조만 앙상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건 지난 2010년.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는 지역의 기대와는 달리 경영진의 부도와 공사대금 미지급 등으로 공사가 중단돼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부지 면적만 4만 4천여 제곱미터, 대규모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입니다. 얘기할 것도 흉물스럽잖아요. 첫째, 이거 빨리 지역이 빨리 이게 돼야지. 이렇게 흉물스럽게 놔둔 건 이건 진짜 너무하는 거예요. 이거. 주택가 깊숙이 자리 잡은 유령 건물도 있습니다.
건축주와 공사 관계자 간 분쟁으로 공사가 멈춘 뒤 철골이 이리저리 튀어나온 채 방치돼 있습니다. 주변엔 주택가가 자리했습니다. 방치 건축물 안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주택 두 채가 있습니다. 이 주택에 들어가기 위해선 이 방치 건축물을 항상 지나쳐야 하는데 이 때문에 거주하기를 꺼리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게 또 하나는 원룸이고 하나는 빌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들락거리는 사람들이 불편하고 여자들이 얻으려고 하면 이런 거 무서워가지고 위험하다고 안 들어가고. 공사가 중단된 또 다른 건물. 쓰레기 무단 투기는 물론 노숙자들까지 찾자 결국 출입구가 통지됐습니다. 막아놓은 거예요. 여기 이제 쓰레기 많이 버리니까. 노숙자들도 많이 막 들어오고 막 이랬었다는데. 네, 맞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다 이거 구청에서 저거 해갖고 나갔어요.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은 착공 신고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이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곳을 말합니다. 지난해 기준 서울에만 15곳, 전국엔 300곳이 넘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지난 2013년 방치 건축물 정비를 위해 법을 제정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국토부는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 정비 기본계획을 세우고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정비계획을 수립합니다. 실제로 서울시는 국토부가 세운 기본계획에 따라 지난 2017년 1년간 실태조사를 거쳐 올해 1차 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하지만 정비사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실태조사부터 국토부와 지자체 간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1997년 공사가 중단된 성북구 정릉동의 한 운동시설은 지난해 국토부가 진행한 2차 실태조사에 포함됐지만 그보다 앞서 진행한 서울시의 1차 실태조사에선 빠졌습니다. 시점상 서울시의 1차 실태조사에 포함됐어야 했지만 놓친 겁니다. 게다가 실제 정비에 나서는 관할 자치구는 해당 건물의 존재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희구에 그 공사 중단된 현장이 없어가지고 공사 중단 뭐 관련해가지고 주기적으로 공문 오긴 하는데 저희구는 뭐 해당 사항이 없어가지고 이게 계속 담당자가 계속 바뀌어가지고 공사 중단 건축물이 해당 관할 지역에 얼마나 있는지, 공사 중단 이유가 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찾느냐에 따라서 그 성과가 틀리거든요.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어디에서 발생하고 있고 그것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더 큰 문제는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관련법에 따라 시 도지사에겐 철거 명령권과 재정 지원, 분쟁 지원 등의 권한이 부여되지만 올해 공시된 서울시의 정비계획에 따르면 대부분 분쟁 조정과 행정 지원 등 공사 재개 방안이 1순위로 계획되는 데 그쳤습니다. 주민들은 철거나 수선 등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공공이 개인 소유물을 강제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냥 방치해 놓으니까 이렇게 막 균열이 가고 막 그러잖아요. 추진을 해서 이걸 고치든지 허리든지 제가 해야죠. 민간건축물이다 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뭘 하려고 해도 민간인들이 많이 철거를 이용한다고 해서 되겠어요. 그 어떤 한 민간 건물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선도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지만 저희가 뭐 어떤 건물에 대해서 하는 경우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도시 미관을 해칠 뿐더러 주민 불편과 안전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는 방치 건축물. 서울만이 아닌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개인 소유라는 이유로 또 지자체의 관심도에 따라 정비를 소극적으로 한다면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집중 취재 와디슈 태윤영입니다. 정부의 용산정비창 1만 호 주택 공급 계획에 용산구와 용산구의회 모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국제 업무지구 개발 사업의 차질을 우려하는 건데 용산구의회는 국제 업무지구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발표했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용산 정비창 부지입니다. 정부는 지난 5월 이 부지에 주택 8,000호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3개월 뒤인 지난 4일 기존 주택 공급 물량에 2,000호를 추가했습니다. 용적률을 상향해 총 10,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두고 용산구의회 임시회에선 용산 정비창 부지에 국제 업무지구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용산 정비창 부지에 들어설 주택 비율을 낮추고 중심 상업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한 겁니다. 해당 안건을 두고 구의원 간에 찬반 토론이 이어졌는데 이번 결의안은 임대주택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 될 것이며 이러한 메시지는 용산의 평범한 주민들의 바람과는 다르기 때문에 저는 반대 입장을 표명합니다. 원래 세워졌던 국제 업무지구 개발 계획 토대 아래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쟁력 있는 국제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거수 방식으로 표결이 진행된 결과 찬성 12명, 반대 1명으로 원안 채택됐습니다. 국제업무지구라든가 호텔 그러한 계획을 국토부의 부동산 정책으로만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반발을 하시는 겁니다. 주거 비율에 임대주택도 들어갈 수 있고 그거를 서로 논의하자는 그런 입장입니다. 용산구에서도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용산 정비창 부지에 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 수립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4일에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개발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입니다. 서울시에선 지난해 6월부터 용산 정비창 개발 사업 구상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결과는 내년 6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나누에 대해서는 국토부랑 서울시가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이제 나온 그런 결과물이고요. 구례로부터 어떤 협의가 왔을 때 저희 서울시의 이제 입장을 이제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개발이 본격화될 예정에 있고 그런 부지에 대해서 서울시는 이 부지를 이렇게 개발하길 원한다. 서울시 입장을 좀 이제 정리하기 위한 그런 용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레일에선 지난 5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에 용산 정비창 개발 관련 연구 용역을 의뢰했고 현재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타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면 도시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첫 단추로 도시 개발구역 지정 절차를 밟게 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상암동 공공주택 공급과 관련해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정부에 마포구 요구안을 제시한 건데 정부가 참여하는 사자 간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습니다. 보도에 천서연 기자입니다. 상암동 공공주택 공급과 관련해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정부의 선결 과제를 요구했습니다. 핵심은 교통과 교육. 먼저 고양 창릉 신도시 개발 등으로 월드컵로 일대의 교통량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공공주택까지 들어서면 현재보다 최대 40%에 달하는 교통량이 증가될 것이라며 종합교통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도시철도망 확충과 월드컵 대교의 조속한 완공, 월드컵로 정체 해소 방안 요구 등 세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육 부문은 더욱 완강했습니다. 상암동 일대 6,200여 세대가 입주할 경우 중학생은 680여 명이 늘어나 26학급이 증설돼야 한다는 것, 초등학생도 770명이 늘어 10학급 증설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학교 신설이나 학교 부지 확보 없이는 학생 수용이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두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 없이는 공공주택 건립 수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유동균 구청장은 정부가 참여하는 사자 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상암동 지역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 마포구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것, 공공주택 공급과 관련한 최적안을 협의체 안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한 겁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잠시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 불법 주정차를 하거나 비싼 사설 주차장을 이용해 본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강남구는 IoT를 기반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 공간을 잠시 빌려 사용할 수 있는 공유 주차 서비스를 선보입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강남구청에서 만든 더 강남 앱, 공유 주차장 서비스를 실행하면 사용 가능한 주차장이 초록색으로 표시됩니다. 날짜와 시간을 정해 인증을 거쳐 예약하면 됩니다. 비어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장 지정 구획을 공유하는 것으로 지정 구획 배정자가 주차장을 비우는 시간대를 앱에 등록하면 다른 이용자가 시간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담동 주차장 500면을 시작으로 다음 달까지 신사와 삼성동까지 1,300면의 IoT 센서가 부착됩니다. 강남구는 IoT를 활용한 주차 공유 사업 확대로
주차 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어있는 주차장은 많은데 주차할 곳이 없어서 주택가 이면도로에 불법 및 부정주차가 성행함에 따라서 이러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불법 행위를 근절하여 주차장 활용을 극대화하고자 주차비는 30분당 900원입니다. 주차장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해 참여한 주민에겐 이용료의 50%에 해당하는 포인트와 거주자 우선 주차장 배정 가점이 부여됩니다. 희망자는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나 파킹 프렌즈로 신청하면 됩니다. 요금을 받은 거에 대해서 50%를 포인트로 마일리지로 다시 전환을 해서 드립니다. 그러면 그 마일리지를 가지고 다른 주차장을 이용할 때 사용하실 수 있고 5,000포인트가 이상이 모이게 되면은 모바일 문화상품권으로 교환을 해서 강남구가 온택트 시대를 맞아 선보인 스마트 공유주차 서비스. 내년 7월까지 모두 4,800면의 공유주차장이 마련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부입니다. 광진구의회가 제238회 임시회를 열고 9일간의 회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광진구 근로용어 일괄정비 조례안과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1건의 개회관, 1건의 동의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또 227억 원에 달하는 추경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다음 달 1일 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과 추경안을 최종 의결 후 폐회할 예정입니다. 수해 피해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내일과 모레 태풍 영향권에 듭니다. 이번 태풍은 강한 바람을 동반하는 만큼 피해 없도록 미리 주변 살피셔야겠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